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척추 하부르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 서울부민병원의 은상수 척추 내시경 센터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부민병원의 박성철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 그 게시판에 미리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는데 주로 이제 전만 허리를 펴려고 하는 거, 자려고 누우면은 허리가 펴지죠. 그때 이제 신경이 눌리는지 아프다. 근데 이제 별 이상은 없다. 엑스레이 이상 이렇게 하고 약만 드셨는데도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디스크일 수도 있고 척추 협착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보통은 이제 허리가 구부러질 때 디스크가 신경이 더 눌리고 앉아 있을 때 아픈 그거 맞고 누워 있으면 편한데 이제 간혹 환자분들 중에 추간공, 신경 구멍 바깥쪽에가 이렇게 허리를 펴는 동작에서 좀 눌리는 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MRI를 한번 계속 불편하시면은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게시판 질문의 답은 이렇게 드리고 우리 이제 척추 하부르타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이제 저희가 척추 내시경 센터 부민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처음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PELD 내시경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름이 영어로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 PELD 내시경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척추 디스크나 디스크 수술을 할 때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을 내서 이제 통을 넣어서 카메라를 보면서 수술하는 게 내시경 수술이 될 거고요. 이런 식이 됩니다. PELD 내시경은 환자 옆구리로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 저희가 이제 환자 옆에 서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합니다. 어디를 통해 들어가느냐, 이제 척추뼈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게 신경인데,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갈아내지 않고,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쭉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디스크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부에 절개도 이제 1cm 미만으로 좀 구멍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통과한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늘을 통해서 이제 디스크로 정확하게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통을 꽂아 넣습니다. 이게 지금 시술하는 게 아파 보이긴 하는데 환자분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만 마취, 근육만 마취해가지고 환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뭐 다리 움직여 보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 마취 수술의 장점은 우리가 디스크 근처로 가까이 가서 저렇게 디스크를 뽑아낼 때 환자분들이 신경을 만약 잡게 된다면 아파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에서 환자가 감각을 못 느끼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분 마취, 환자분들 전신 마취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분 마취 장점이 분명하게 있는 게 이제 PELD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디스크면 덩어리가 꽤 큰 거거든요. 뽑아내서 근본적으로 이제 환자를 누르고 괴롭히고 있던 디스크 조각을 제거가 되는 치료다.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 이름은 PELD고요. 이렇게 이제 피가 나는 것도 조금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얼만큼 뽑아냈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고 저렇게 테이프 붙여주면은 이제 흉터 거의 안 남고 피부 절개는 0.7cm, 7mm 정도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PELD 내시경의 장점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마취, 그 다음에 신경 손상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근육 손상이 없고 뼈인대 제거, 아까 정상 통로로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최소 침습 수술이다. 그럼으로써 빠른 회복, 당일 퇴원도 가능한 정도의 수술이라 봅니다. 하나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20대 프로축구 선수가 왔습니다. 이제 1년간 고생을 했죠.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의외로 뭐 팔꿈치, 발목, 어깨 이런 부분은 다치면은 수술을 잘 받습니다. 수술을 잘 받고 재활하면 낫는다 생각하는데 허리 디스크만큼은 디스크는 수술하면은 안 된다. 내 선수 생활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억지로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1년간 여러 가지 치료들을 많이 했고 잘 때 서 있을 때 아프다. 왼쪽 엉덩이 저린다. MRI 보면요. 여기 디스크 있고 왼쪽으로 까만 게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PLD 내시경은 알고 오셔가지고 이제 부분 마취로 이렇게 저희가 고쳤고 디스크가 뽑혀가지고 있는 모양이고 뭐 프로 선수니까 자기 이제 허리 상태가 어떤지 잘 나았는지 확인을 하려고 MRI를 2달째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신경이 이제 안 눌리고 디스크도 잘 아무른 모습입니다. FC 서울의 센터백을 맡고 있는 이상민 선수였고요. 선수가 이제 본인이 이제 1달, 2달째 재활하는 모습을 다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잘 뜁니다. 약간 그동안 본인이 1년 동안 고생했던 거에 비해서 경기로의 복귀가 다 가능하고 이제 빨리빨리 뛸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힘든 운동들도 바로바로 해낼 수 있었다. 있는 것이 이 PLD 내시경 굉장히 운동선수도 받기 좋은 치료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PLD 내시경이 이제 척추 내시경은 외국에서도 이제 의사들이 많이 보러 오거든요. 한국으로 뭐 주로 뭐 이제 브라질, 멕시코, 그다음에 인도, 중국 의사들도 보러 오고 또 여기는 이제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로 이제 제가 이제 이 유럽 의사들 교육해주러 가가지고 수술도 했던 적으로 이제 척추 내시경은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한다. 장점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케이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9세 남성이고 신경 차단술 4번 하고 신경 성형술까지 했어요. 근데 디스크 크기가 엄청납니다. 많이 하고 환자가 너무 아파서 식은땀이 나고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앉아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잠을 자다가 계속 깨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 뼈도 좀 자라나가지고 디스크 압박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내시경도 생각을 했는데 환자가 너무 아파서 엎드리는 자세를 아까 PLD 내시경은 엎드려서 수술을 받는다고 했는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분 마취로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신 마취하자라고 해서 전신 마취를 했는데 하자마자 환자 갑자기 혈압이 강화되면서 이제 수술을 바로 깨웠습니다. 뭐 잘 깨어나서 문제는 없었는데 마취과에서는 이제 무서워서 알 수는 없지만은 심장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분은 전신 마취하면은 안 될 것 같다 해서 근데 이 환자는 너무 아픈데 대학병원 가서 또 전신 마취해도 비슷한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부분 마취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부분 마취하고 PLD 내시경으로 이렇게 디스크를 잘 뽑아내서 환자는 좋아져서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LD는 다른 여타 수술, 디스크 수술과는 다르게 전신 마취, 척추 마취 없이 부분 마취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 케이스는 네. 네, 앞서 PLD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내용을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척추 내시경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 워낙 양방향 내시경 이야기도 많아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척추 내시경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고 화면의 좌측에 보는 이제 단일공 내시경, 우측에 보이는 양방향 내시경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PLD는 왼쪽에 보이는 수술의 한 일종, 하나의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은 이제 먼저 단일공 내시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아마 양방향 내시경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은상수 원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이제 단일공 내시경, 이거 PSLD, PELD 이 2가지가 크게 단일공 내시경에 해당이 되는데 많이들 이게 어떻게 내시경으로 이제 허리를 치료를 하는지 그 원리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 앞에 보이는 여기 작업 통로, 요 원통이 있고 그 안으로 내시경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시경 장비 안으로 수술 기구가 진입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절개로 진입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이 내시경 장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수술 기구가 진입되는 통로가 있고 여기 물이 나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로 물이 주입이 되면서 시야를 좋게 하고
또 이제 출혈되는 부분을 또 이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고 이렇게 결합된 기구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척추 내시경의 발전을 뭐 좀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 뭐 기구의 발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 잘해주셨던 PLD 수술은 이제 내시경 수술의 이제 초창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PLD 이런 수술을 주로 했고 이게 1세대, 2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로 디스크 수술이 되겠고 이때만 해도 이제 협착증 수술은 이제 단일공 내시경으로는 어렵다.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뭐 기구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협착증에 대해서도 수술이 가능해진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고 뭐 이제는 유합술도 내시경으로 가능한 이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수술들은 뭐 내시경으로 물론 뭐 종양이나 이런 큰 변형 수술 같은 거는 당연히 어렵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내시경으로 상당히 많이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척추 내시경 장점은 절개가 1cm 또는 PLD 같은 경우는 더 적을 수 있겠고요. PSLD는 약 1cm 정도. 그래서 하나의 절개로 치료가 가능하고 뭐 PLD는 아까 뼈 손상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PSLD 협착증 수술 같은 경우는 약간의 뼈를 조금 건드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조직 손상 우리가 흔히 절개에서 하는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 조직 손상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혈도 적고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빠르고 또 고령이나 전신질환이 많은 분들께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적응증은 앞서 PLD 설명해 주신 것처럼 디스크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협착증에서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뭐 워낙 다들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유합술도 가능해지면서 전방 전이증이나 불안정성 척추 같은 곳에도 내시경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면 요거는 그냥 논문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 그림 보시는 게 녹색은 우리 단일공 내시경, 빨간색은 양방향 내시경, 그리고 파란색은 현미경으로 하는 수술에 대한 건데 뭐 보시면 단일공 내시경이 출혈량이 가장 적습니다. 뭐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도 뭐 상당히 적고 두 수술 모두 이제 내시경 수술이 기존의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 출혈량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첫 번째 살펴보면 앞서 PLD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디스크가 아니라 협착증에 대한 이제 증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6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오른쪽 다리 방사통 있으시고 걸을 때 악화되시고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협착증의 전형적인 이제 소견이시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보았는데도 효과가 없으셔서 이제 오셨습니다. MRI 보시면 이렇게 4,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으신데 뭐 약간의 전방전이증도 있으십니다. 협착증 매우 심하신 상황이고 역시 단일공 내시경으로 PSLD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수술 다 마치고 나서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매우 확대된 영상으로 신경의 경계를 다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신경 뭐 손상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 가면서 수술이 잘 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시야가 확대된 상태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보시면 수술 전에 협착증이 심했는데 수술 후에는 이렇게 신경 통로가 확연하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증례 보기 전에 질문. 예, 질문 들어와서 저희가 좀 질문 좀 답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PLD 부작용은 없나요? 노인도 가능한가요? 근데 네, PLD가 이제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가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전신 질환, 뭐 심장이 안 좋다, 뭐 폐 기능이 안 좋다 해서 전신 마취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서 노인분들이 받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수술이고 부작용은 사실 저희가 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동의서 받을 땐 다 씁니다. 뭐 신경 손상 가능성, 뭐 혈종, 피가 난다, 감염, 염증, 그다음에 불완전 감압, 디스크 재발 이런 이제 적은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설명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답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은 목 스트레칭에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추천하는 목 스트레칭 자세를 알려주시고 자세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에 하지 말아야 할 스트레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인터넷에도 워낙 많고 또 말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고 사실 의사들마다도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 대한 스트레칭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목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면 목을 뒤로 이렇게 좀 젖혀라. 너무 앞으로 숙이면 거북목이 되니까 뒤로 젖혀라.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과하게 젖히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에서 디스크의 위치나 또는 협착증,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그 위치에 따라서 뒤로 젖혔을 때 오히려 더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을 할 때 일단 등과 허리에 집중을 해서 상체를 이렇게 곧게 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목만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게 아니고 옆을 보시면 잘 나오죠? 네, 이렇게 우리가 등과 허리에 집중을 해서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말려있던 어깨가 상체를 세워주면 이렇게 어깨가 쭉 펴집니다. 견갑골 사이가 이제 견갑골이 모여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어깨가 앞으로 말렸을 때는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는데 등과 허리에 집중을 해서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어깨도 펴지고 고개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자세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을 억지로 이렇게 젖히는 자세가 아니라 이런 자세 취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근데 저희 커밍아웃 하죠. 박성천 선생님도 목 디스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도 네. 목 디스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아침마다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박성천 선생님 보면은 그래도 이 스트레칭 이거 잘 하시거든요. 이거 어떤 효과 있습니까? 저는 보여주시죠. 하시는 그거는 스트레칭은 저는 그거 많이 합니다. 집 앞에 그 공원 가면 철봉 있지 않습니까? 철봉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 근데 저 이게 항상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 습관적으로 좀 하시던데. 저는 그게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목에. 저도요. 예. 그래서 근데 제 사진을 보면 왜 우리 목 뒤에 이 뼈가 만져지는데 이게 극돌기라는 뼈입니다. 근데 그 극돌기 모양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5, 6번 사이 5번의 극돌기, 6번의 극돌기가 뭔지를 이제 이렇게 만져서 확인을 하고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전만을 만들어 주려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 좀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시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제 뼈의 모양을 아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감압술한 지 3년 됐는데 신경 눌림은 없다고 합니다. MRI까지 찍어서 확인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엉덩이로부터 대퇴부로 꿀렁꿀렁하면서 근육 수축이 있으셔서 괴로우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 다 잘 돼 있는 걸 MRI로 확인했기 때문에 눌림은 없다라고 하면 아마 수술 전에 디스크가 신경을 세게 오랫동안 눌러서 남아있는 후유증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좋아지게 해주는 건 이제 고관절이나 엉덩이, 허리 쪽의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그 다음에 약간의 물리치료나 체유충격파 치료 같은 것도 도움될 수 있을 것 같고 통증이 좀 더 심한 날 같은 경우는 신경차단술 같은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해주시죠. 네, 29세 된 이들이 척추측만 심하진 않지만 자세 교정을 사춘기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도 아들이랑 다른 측만이 있어 염려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유전이 되는지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측만증이 어떤 측만증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특발성 측만증 같은 경우 우리가 연구로 뭐 이제 유전자
검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지금 쓰이고 검사를 이루어지고 이러진 않는데 우리가 연구 단계에서는 지금 뭐 유전자 검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다고 해서 뭐 이제 혹시 아이를 낳았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거를 뭐 미리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다른 팩트들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요거는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뭐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답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기보다는 만약에 뭐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잘 또 사전에 검진하시고 이렇게 또 만약에 측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또 적재적소에 맞는 시기에 또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뭐 예를 들면 많이 진행하기 전에 뭐 보조기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 뭐 등등 좀 또 맞는 처치들을 하면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네. 이제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다 이제 건강 검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척추 측만증 있는지 미리 다 체크해 주니까 또 그 유병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0845님이 질문이 이어져서 있던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요추 5번이랑 척추뼈가 거의 이제 붙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유압수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증상이 이제 디스크가 내려앉아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협착으로 인해서 다리 저림이 있다든지라고 하면은 뭐 필요에 따라 유압술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유압도 당연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뭐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디스크 높이가 좀 낮아진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발표 또 계속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PLD 내시경에 이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저희가 이제 아까 초창기 내시경이 PLD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이제 되게 좋아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디 학회 가서 제가 이렇게 구멍을 2개 뚫어서 마치 어깨 수술하는 것처럼 어깨 관절경 수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수술분을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저거가 이제 앞으로의 내시경이 미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진아 선생님이었거든요. 엄진아 선생님이 구미에 계실 때였는데 그때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의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나온 SCI 논문으로 테크니컬 노트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때 나왔던 사진이고 이렇게 감압하고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아까 PLD 내시경은 정상 통로를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뼈를 건들지 않고 부분 마취를 하지만은 얘는 이제 원래 우리가 수술을 하는 등 뒤 정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협착증 뼈도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아프죠. 아프니까 척추 마취나 전신 마취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신에 장점은 이제 우리가 원래 하던 협착증 수술 뼈를 갈아내는 걸 할 수 있다. 내시경으로도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요. 케이스로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그 선수의 이상민 선수의 후배 선수가 이제 또 찾아옵니다. 이제 디스크 수술하면은 선수 생명이 안 끝난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든 수술 안 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배가 받고 괜찮네 잘 복귀하네라는 걸 보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여기입니다. 5번 6번에 디스크가 왼쪽으로 이렇게 있었고 신경 차단술한 모습 저한테 와서도 수술은 안 하고 싶다. 좀 다른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좀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신경 차단술도 CT를 보면서 놓는 거랑 그다음에 신경 성형술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허리가 잠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왼쪽 다리가 저리며 경기를 뛰는데 불편하고 아파서 전속력으로 뛰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제 시즌이 끝났고 한 달 후 팀 훈련에 복귀해야 된다라고 해서 MRI를 보니까 디스크가 더 커졌어요. 이렇게 환자가 더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협착이 좀 동반돼 있고 5번 6번은 이제 PLD 내시경보다는 양방향 내시경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서 저희가 이제 협착증도 없애고 디스크도 없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FC 서울의 고필관 선수고요. 이게 이제 수술하고 한 달째 재활 운동하는 건데 굉장히 좀 허리로도 무거운 거 드는 어려운 동작도 바로 다 할 수 있고
아까 허리가 아파서 전속력으로 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한 달째 보면은 와, 역시 축구 선수의 달리기는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 빨리 바로 잘 뛸 수 있어서 선수는 굉장히 이제 수술에 만족을 하고 뭐 어머님도 이제 어린 이제 19살의 선수인데 이제 다 잘 회복이 돼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반 척추 내시경도 이제 적은 손상, 빠른 회복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척추 수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압술까지도 할 수 있는 이제 기존 수술들을 대체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척추 마취하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 또 한 케이스도 보여드리면은 33세 여자 환자분인데 아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진짜 깐난쟁이요. 이제 애가 태어나서 아이를 떼어낼 수 없으니까 이제 2022년도 8월에 이만큼 디스크가 터졌는데 1년을 그냥 약만 먹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가 좀 약간 수축되고 쪼그라들었죠. 그렇지만도 덩어리는 꽤 크고 너무 아파서 뭐 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왔을 때 이제 좀 설득을 했죠.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면은 입원 기간도 짧고 하루만 해도 당일날에도 갈 수 있으며 이제 치료를 해서 고치는 게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환자는 네, 남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뒤통수 쪽 통증, 뒷목 통증 있으시고 팔꿈치 아래로 저림 증상이 동반되셨습니다. 그리고 팔에 힘이 떨어진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이분은 이제 목에 문제가 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MRI 보면 6번, 7번이죠. 네, 6, 7번 사이에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나와 있습니다. 신경이 이 길을 따라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통로를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추간공이 꽉 막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단일공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는데 이 목의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전방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후방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시면 이 논문에서도 이렇게 어느 분절이냐에 따라서 후방으로 접근을 해서도 디스크를 빼낼 수 있는 분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후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후방으로 진행을 했고 후방으로 내시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 뭐 간략하게 동영상 보여드리면 이렇게 노랗게 생긴 게 디스크인데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게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신경 아래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나와 있고 요거를 확대된 사진으로 화면으로 이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지혈도 해주고 하면 사실 피 거의 많이 나지 않고 이렇게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술 후에 MRI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 디스크가 나왔던 것이 이제 잘 제거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하시죠. 네. 네. 저희가 뭐 척추 내시경 센터다 보니까 이제 좀 신이 났어요. 우리가 주로 하고 많이 하는 수술들이어서 조금 더 보여드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LD 내시경이 세 번째인데요. 아까 단방향 내시경에 두 가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PLD가 있고 PSLD. 이제 PLD가 옆구리에서 디스크를 주로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은 양방향은 뒤에서 이제 협착증을 이제 우리가 수술하고 디스크도 제거할 수 있는데 PSLD는 이제 한 구멍으로 우리가 디스크랑 협착증을 같이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테크니컬 노트 이제 논문 나왔던 그림이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디스크를 효과적으로 신경을 보호하면서 제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테크니컬 노트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PSL 양방향은 기구가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신경을 젖히는 기구를 쓸 수가 있는데
이제 PSLD나 단방향을 뒤로 했을 때는 기구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통을 어떻게 잘 돌려가면서 해야지 아까처럼 디스크도 이제 삐집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신경도 젖힐 수가 있고 합니다. 마찬가지 5번, 6번 디스크 있는 환자 이렇게 봤을 때 통을 제가 싹 돌리면은 신경이 멀어지죠. 신경이 젖혀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통을 돌리면서 신경을 밀어내고 그럼 저 아래에 있는 게 볼록한 게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그 개를 이제 포셉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저 디스크 덩어리가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뭐 아팠던 거죠. 다리가 저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경을 안전하게 젖혀서 그리고 또 더 가운데에 있는 디스크까지 보려면 쭉 당기는 겁니다. 당겨서 가운데 있는 디스크까지 뽑아내면은 우리가 수술이 잘 되는 겁니다. 디스크 덩어리들이 잘 뽑히고 있죠. 이것도 이제 동영상인데요. 디스크가 위로 이렇게 터져서 덩어리가 이렇게 볼록 산처럼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PSLD 할 때 이게 이제 근육하고 뼈를 이제 노출시킨 다음에 뼈를 한 2mm 정도 갈아요. 그리고 그 이제 신경 위에 덮어져 있는 황색 인대를 뜯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가 신경이고요. 신경 옆으로 이제 디스크 파편이 보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파편을 잘 잡아서 이제 쏙 뽑아냅니다. 마치 이게 엄청 큰 덩어리가 딸려 나오고 있는 건데요. 낚시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바깥에서 보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느냐? 이 디스크 덩어리가 커가지고 좀 찍어놨거든요. 엄청 큰 덩어리가 이렇게 물고기가 낚여 올라오는 것처럼 없어지고 이 디스크가 이렇게 크면은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이제 없어지면 환자받은 증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PSLD는 또 굉장히 좋은 수술법이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는 계속 PSLD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PS를 단일공을 하기 때문에 여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다리 통증 그리고 보행시 악화되는 양상이시고 걸을수록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이렇게 가장 왼쪽 사진이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세 개의 사진은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고 자세를 구부리고 바로 서고 뒤로 젖히고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허리가 조금 이제 구조적으로도 한쪽으로 쏠려 있고 이렇게 앞으로 꺾여 있는 이런 양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이게 변형이 된 것을 좀 어느 정도는 바로 잡아주는 게 도움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MRI를 보면 이렇게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도 불룩하게 나와 있고 협착증도 동반이 되시고 앞서 엑스레이 보신 것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셔서 이분은 이제 유합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PSLD로 유합술을 했고 이게 보시면 이게 디스크 내부를 들여다보는 사진인데 현미경으로 수술을 할 경우는 디스크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기는 하지만 구석구석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합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요 내부에서 요 좌우측에 이 벽면으로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척추뼈의 이제 끝단인데요. 여기서 피가 스몰스몰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유합이 나중에 잘 된다라고 하는데 내시경으로 하면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쪽에 케이지라는 이 기둥을 뭐 어떻게 인공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걸 넣은 이후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앞서 보시면 요 공간 내에 케이지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을 1cm 절개 하는 단일공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현미경으로 하면 뭐 짧게는 7cm, 뭐 길게는 10cm 정도 절개하고 근육을 다 발라내고 젖히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1cm 절개해서 근육 사이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케이지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수술 후에 통증 정도가 제가 보니까
절개해서 한 경우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도 거의 정상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고, 보시면 이렇게 유압수를 했고, 보시면 이 디스크 내부에 이렇게 기둥 세워져 있고, 수술 전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교정도 되셨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원장님께서. 예. 질문도 좋은데 좀 케이스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네. 잘 하시는데 어때요? 뭐 좀 그 기존에 하던 수술들에 비해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해서 유압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습니까? 결과가? 저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서전마다 수술하는 의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저라는 같은 사람이 했을 때 뭐 절개해서 하는 수술 유압술 기존 방법의 유압술에 비해서 일단 가장 만족스러운 게 통증입니다. 수술 후에 통증이 압도적으로 좀 좋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왜 수술하고 나면 이 염증 수치 이제 피 검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의 정상 수준에서 얼마 안 올라가고 회복도 너무 빠르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유압술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변형이 너무 심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별해서 반드시 기존 방식이 필요한 환자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해서 시행을 한다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단점은 제가 힘든 거. 네. 수술 시간이 좀 더 걸리나요? 시간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할 땐 좀 차이가 있었는데 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힘듭니다. 네. 몸이 힘들다. 네. 하나 더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이 트렁컬 시프트, 한국말로 하면은 골반 틀어짐? 네. 정도. 이게 몸이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은 이제 환자가 그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거를 피하려고 몸이 이제 틀어지는 이게 트렁컬 시프트인지 아니면은 저게 이제 그 디스크의 높이가 무너지면서 이게 몸이 이 측만이 생긴 건지 어떤 경우로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CT, MRI 봤을 때 여기 왼쪽 관절이 우리가 흔히 아탈구라고 하죠. 약간 관절이 벌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되신 상황이셨고, 뭐 예전에 찍어 놓으신 엑스레이에서도 기울어져 있었고, 이게 더 진행하는 양상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한 디스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이런 이제 생리적인 이런 기울어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분은 이제 협착증이 동반이 되고 뭐 이 측면 사진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관절에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5번, 6번도 좀 안 좋은데 5번, 6번은 어떻게 수술해서 뺐나요? 여기는 신경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마디를 해서 이제 환자분께 이런 더 큰 부담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 다행히 결과도 괜찮으셔서 다 괜찮았습니다. 네, 로버트님 질문 있습니다. 2년 전 하지 힘 빠짐과 허리 통증으로 디스크 탈출증 진단받고 디스크 퇴행이 심해졌다. 그 다음에 지금은 디스크 내장증 진단을 받았는데 허리만 아프고 다리 저림은 없고 탈출된 디스크는 없고 디스크 내장증은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디스크 내장증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뭐 최신 연구는 이제 줄기세포 같은 거를 넣어서 디스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지만은 다 실패하고 있고, 그 디스크라는 게 피가 안 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리고 몸무게 우리가 허리 움직임 하루에도 너무나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디스크를 다시 재생시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길게 한다는 거는 고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은, 우선은 디스크를 더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동작들을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 약간 숙여서 일하거나 무거운 거 드는 거, 그 다음에 허리에 충격받게끔 뭐 마라톤이나 등산에서 뛰어내려오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 근육 키우라고 합니다. 허리
근육들이 좀 단단해지면은 디스크에 무리 가거나 디스크가 다칠 일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장증 때문에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약 먹거나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처럼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로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내장증이 정말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은 5분을 못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자꾸 허리를 이게 조금씩 움직이거나, 어떤 분은 저 기억나는데 아예 걷지를 못해요. 엉엉 울면서 이제 휠체어도 못 합니다. 근데 디스크 내장증, 퇴행성 디스크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유압술을 하거나 아니면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해서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연달아서 그러면 네, 답변해 다음 주시겠어요? 질문. 통증이 안 잡히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쪽 유압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인접 관절 퇴행이 빨라져서 아래 위 유압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추 5번과 천추 1번을 유압할 경우 천추 1번과 1번을 1, 2번 사이를 유압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천추 1번과 2번 사이는 붙어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가 없고 원래부터 붙어 있는 분절이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유압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없으신데요. 이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이 척추의 구조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추 1번이 마치 요추, 그러니까 허리뼈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런 분들께서는 그 아래 천추 1번과 2번을 이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의사들끼리는 이런 경우는 이걸 천추 1번, 2번이라고 하지 않고 뭐 요추 6번, 그 아래를 천추 1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뭐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만약 이제 질문 주신 시청자분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요추 5번, 천추 1번 유압을 했을 때 그 아랫마디를 추가로 유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병은 4번, 5번으로 생기겠죠. 위로 네, 생길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귀요미님이 척추측만 있는 경우 필라테스나 헬스 운동은 어떤가요? 아니면 도움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이 기존에는 이제 이 추나요법, 도수 치료 이런 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게 결국 기준은 측만증 각도를 좋아지게 해주느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척추가 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각도를 좋아지게 해줄 수는 없지만은 이게 틀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근육통이나 자세 교정 같은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해주는 운동이 슈로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민병원 블로그에 보시면은 슈로스 운동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 질문. 네. 걷지도 못하다가 누워 있으니 좀 나아지던데 허리 아플 때 오히려 계속 누워 있는 게 나을까요?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걷기가 어려우시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허리가 아프다고 계속 누워만 있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당장은 좀 편안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좋지 않은 습관이시고 오히려 뭐 약물을 먹는 약을 드시던 아니면 뭐 물리치료 같은 거를 받으시든 아니면 필요하면 주사치료 같은 거를 받으시든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것도 좋고 결론은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누워만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환자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예를 들면 골절이 심하시든 어떤 뭐 다른 문제가 있으시든 누워 계세요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분까지죠? 네. 그럼 케이스 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난도 높은 PLD 내시경이라는 걸로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번, 5번 디스크가 굉장히 뒤로 많이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이제 내시경, PLD 내시경으로 잡을 수 있는 게 한 요 정도까지거든요. 그럼 이 뒤로까지 잡는 게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요것도 제가 테크니컬 노트 논문으로 썼던 사진이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뒤쪽으로 도달하는 거나, 아니면 요즘은 아니죠. 예전부터 나왔지만은 이제 벤더블, 플렉서블, 휘어지는 이런 포셉이 있어서 이렇게 뭐 옛날에 우리 봤던 가제트 팔, 이제
저는 봤습니다. 그 옛날 만화. 가제트 팔처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제 뒤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이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이제 멀리 가면서 휘어지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화면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을 좀 잡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 부분 마취로 끼어 있고 반응 봐가면서 이렇게 잘 달래서 디스크를 꺼집어내는 거가 필요합니다. 디스크를 뽑고 나면은 이렇게 신경이 펄럭펄럭거려서 수술이 잘 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내시경이 원래는 저희가 아까 정상 구멍으로만 들어가서 뼈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뼈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다음에 아래로 흘러있는 디스크 등 좀 난이도가 있는 디스크를 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톱니처럼 생겨서 뼈를 갈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착을 시키고 뼈를 살살살 갈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큰 통을 원래 통을 여기까지 이제 신경 바로 밑에 디스크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드릴, 뼈를 갈아내는 다이아몬드 드릴이라는 걸 사용해서 뼈를 갈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래로 흘러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협착증이 이제 추간공이 이렇게 자라나 있을 때 갈아내는 것도 PLD 내시경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질문을 받을까요? 질문. 네. 네. 네, 질문 뭐 하시죠. 네. 네, 내장증의 치료로 성형술, 차단술 말씀 주셨는데 이것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과 다른가요?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게 신경 차단술입니다. 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경 성형술의 차이는 차단술은 주사 바늘을 넣고 그 주사 바늘로 약제를 넣어주는데 성형술은 병변 부위까지 카테터를 이용해서 직접 도달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약물을 주입을 해준다. 그리고 약간의 이런 유착 방리도 해주고 물리적인 효과와 화학적인 효과를 좀 더 가까이에서 강하게 준다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네. 어차피 이제 3분 남았으니까 네. 마무리하면서 하는데 네. 이제 질문 많이 주셨던 JIKML님이 수술 기술이 다양하고 대단하네요라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은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미국을 가든 터키를 가든 저희 뭐 이제 친구 의사들 브라질을 가든 를 보러 가는데 그 나라 의료에는 사실 많은 치료법들이 없어요. 정말 현미경 수술하거나 뭐 튜브 가지고 튜블라 리트랙터라고 하는 그 수술 정도가 미국에서도 제일 최소 침습 수술이다라고 하는데 한국 의사분들은 이제 굉장히 더 적게 하려고 또 특히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관절경이라고 우리가 원래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어깨 수술이 다 관절경으로 갔고 무릎 수술도 많은 수술들이 관절경으로 하는 것처럼 점점 더 이 내시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런 기술들과 기구들이 발달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뭐 꼭 이런 내시경 수술 말고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신경 성형술 같은 것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환자 통증 감소나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비수술 치료들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한국 의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기술들을 개발하고 환자분들 치료를 또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해주시죠. 네. 그냥 혹시 슬라이드 잠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뭐 하나 그냥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예전에 이 척추 분리증 때문에 이렇게 전방전이증이 있으면서 이런 경우 이제 신경 압박이 요 위치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디스크 공간이 많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경우도 이제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절개 1cm 하나 놓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사실 내시경은 누가 전 세계에서 봐도 사실 자타공인 이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들 너무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또 그만큼 또 통증 심하신 분들께서 또 좋은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시니까 모두 통증 없는 즐겁고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